자, 이제 또 전략 가야죠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목요일 함께하죠.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월요일 같은 목요일 약간 피곤함이 누적되는 시장도 주 후반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늘어질 것 같기도 한데, 자, 일단 정경민 차장이 오늘 준비해온 전략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보시죠. 중국의 가동률 회복 기대감 이렇게 되나요? 이제 좀 들춰볼까? 석유화학 저점 매수? 네. 중국 얘기입니까? 중국가 뭐 사실 우리 이제 선거 때문에 조금 이제 어수선한 이제 그런 한 주를 좀 뭐 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, 뭐 락다운의 해제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공세는 해제됐는데 오늘부터. 네. 전면은 아니고 일부 아직 단계적이겠죠. 지하철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되려면은 이제 시간이 걸릴다. 워낙 좀 큰 도시, 거대 도시잖아요, 거기도.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주가라는 건 좀 선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잡아보려고. 물론 이제 좀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, 우리도 이제 리오프닝을 맞았을 때 상승을 했었던 뭐 화장품이나 또 미용 관련 뭐 임플란트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역시 이제 중국의 가동률 회복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뭐 소재나 소비재의 어떤 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게 좀 굉장히 이번 뭐 2분기 말부터 해서 3분기 초까지 굉장히 좀 이 업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이제 뭐 들어오면서 지금 김영민 매니저랑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2분기 말과 3분기 초가 좀 약간 요철이 있지 않을까. 계속해서 그런 좀 조바심이 제가 물론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계속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중국의 가동률 회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약간 갈등은 있습니다만 산업적으로 워낙 우리가 또 이런 소재나 산업 쪽에 민감한 그런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갈지는 그냥 수치만 보고 접근을 하면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뭐 이 설레감을 설레발을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하지 않더라도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북동부 올해 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게 10번이 안 돼요. 그만큼 지금 이제 북동부에 몰려 있는 이제 공업단지들의 가동률이 그만큼 좀 적었다라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제 어떤 석유화, 그러니까 원료죠. 원료들의 이제 재고를 중국 쪽에서 가동률 회복을 위해서 확보를 하느냐.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국이 또 위안화가 최근에 물론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위안화의 가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이걸 또 소비 쪽으로 경제 지표 따라잡기에 나서느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. 일단은 뭐 리오프닝과 보복 소비 뭐 이래서 뭐 건축 건자재 뭐 여행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우리가 기초 소재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이 기초 소재와 중간 단계 이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동률 회복이 나온다면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 뭐 LG화학이야 이제 뭐 양극재 업체 인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들썩이긴 했습니다만 뭐 롯데케미칼, 금호석유, 뭐 대한유화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직 저 밑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악재들이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뭐 이런 악재들이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뭐 저희 같은 이제 브로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이건 이제 신뢰도를 가지고 가는 그런 저점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그거는 고점으로 이제 누구나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하방을 뚫고 내려가지 않은 정도의 견고함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저점이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저점을 좀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좀 단순화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석유화학 업종은 뭐 이제 이 업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뭐 한 3% 5% 정도의 쇼티지만 나도 주가가 20% 30%씩 뛰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주가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어떤 저점에 그런 신뢰를 좀 가져가 보자. 이게 좀 핵심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이 전체적인 스프레드 회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
이제 이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, 현재 중국 쪽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좀 부족한 쪽이 이제 SM 스틸앤 모노머라는 이제 그런 네. 소재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아크릴 그리고 섬유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 소재인데, 요것도 굉장히 부족하고,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화학 섬유의 이제 그 원료로 볼 수 있는 모노에틸렌 글리콜, 이게 어려워요. 하여튼 MEG라는 쪽이 두 개가 좀 굉장히 좀 이제 중국의 재고도 없고 가동률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뭐 그 외에 이제 뭐 PO와 벤젠 뭐 이런 것도 있고, 타이어 원료인 부타디엔 이런 쪽도 성수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, 이거는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좀 분들이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잘 가고 있었던 종목들이고 석유화학 업종하고 조금 다르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롯데정밀화학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. 뭐 대체육이나 뭐 이런 원료들도 좀 가져가고 있어서 롯데정밀화학은 뭐 사실 뭐 누구나 요즘에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뭐 그냥 빼도록 하겠고,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이 석유화학 업종의 지표가 되는 종목들, 그러니까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, 아까 제가 스프레드가 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 두 종목이 움직이는 거를 좀 관찰을 해보시면 업종 전반적인 움직임도 예측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어려운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아침부터. 귀를 현혹시키지는 못하는. 네. 네, 아시는 분들은 네. 그런 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조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차라리 원숭이 두창을 하지 그랬어요. 그건 너무 이제 식상하잖아요. 그래요? 네. 뒤에 또 영민 매니저가 좀 관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네네. 넘어가도록 하고, 하여튼 자, 석유화학 쪽 저점 매수하셨는데 뭐 기업은 그냥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. 대한유화. 네. 예. 뭔가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자고요. 네네. 자, 김영민 매니저가 오늘 선택한 전략은 또 무엇인지 볼까요? 네, CMO, 위탁 생산, 뭐 이 제약이라고 바이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신발끈 고쳐매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CMO 기업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,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또 CMO 기업들이 되게 좀 많이 위축이 좀 됐었다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치료제 백신 개발하는 쪽으로 자금 투입이 워낙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은 뭐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은 투자가 정말 좀 잘 안 됐거든요. 실제로 이제 임상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신약 임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이제 제약 기업들, 대용제약, 뭐 유한양행, 항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2020년, 2021년 보면 R&D 비용이 이제 급감을 했거든요. 네. 사실 돈이 없어서 이제 투자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는데,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, 좀 줄어들었던 이제 R&D 비용 투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. 결국은 이 CMO라는 건 위탁 생산,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혹은 뭐 제네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해서 이제 생산해 주는 이제 설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코로나19 백신하고 치료제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,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요즘에 이제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단가 인상한다고 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CMO도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제 내리에서 좀 이제 이거 CMO는 그냥 코로나19 테마다라고 하면서 다 잊혀졌던 이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고, 또 코로나19가 뭐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대표적으로 이제 mRNA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데만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, 사실은 원래 이제 mRNA 기술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플랫폼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다가 이걸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때 이제 접목을 해보니까 정말 효과적이더라, 이렇게 이제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본연의 이제 이 mRNA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뭐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백신 개발을 하는데 광범위한 이제 활용들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의약품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게 될 거고, 그러면 당연히 또 CMO 기업들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올해 이제 공격적인 이제 증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,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한 10월경이 되면
드디어 이제 사공장의 일부가 이제 가동이 될 거거든요. 그러면 뭐 명실상부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이제 CMO 기업들 중에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1위 기업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공장 가동률 전체 이제 가동을 시켜놓고 그 가동에 대한 수주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쌓이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CMO 기업들이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CDMO라고 해가지고 연구 개발 이제 역량까지 이제 같이 이제 조인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CMO 기업이 CDMO 기업으로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가치를 조금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접근을 좀 해보는 거고요.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최근에 뭐 화끈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76만 원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지난 이제 화요일날 종가가 84만 원 거의 8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왔거든요. 다만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까지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안에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CMO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CMO 전문 기업은 아닙니다만 뭐 생산 설밀도 다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한번 말씀드려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ST팜이라든지 파미셀 요즘에 이제 파미셀 주가도 유달리 이게 파미셀이 조금 잘 가더라고요. 이게 이제 원숭이 투창과 또 약간의 또 관련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미셀 주가가 요즘에 눈에 띄게 좀 잘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. 탑픽 종목으로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파미셀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원료 의약품 생산 설비 구축 완료 이 기사 보도가 이제 어젠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CMO, CDMO, 네, CDMO, 네, CMO, CDMO 뭐 다 같이 하는 거죠. 네, CDMO가 좀 한 단계 진일보한 네, 개발에 같이 네. 관여할 수 있는. 하여튼 뭐 원숭이 도창이 과연 어떻게 될까?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조금 있다가. 네. 거기에 그렇게 꽂히셨나 봐요. 아니 기사들이 아침에 좀 뭐 관련주 이래가지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관련은 사실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정리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정리하신 거 보시고요. 이제 정혜민 차장은 이제 석유화학 쪽 중국 공장 가동률의 회복 기대감 이래서 롯데케미칼과 대환유화 정리해 주셨고. 김영민 리더는 CMO 증설 집중 투자, 저점 매수 전략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미셀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. 자,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